으로 가볼 텐데요. 어저께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일주일 머물렀잖아요. 일주일 좀 더 넘게 머물렀어. 파면된 건 11시 22분인데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온 건 5시잖아. 네. 그럼 일주일 하고도 몇 시간 더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수돗물만 228톤을 썼다. 많이 썼네요. 아이고. 요게 이제 대충 228톤이면 얼마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경향신문이 친절하게 2인 가구가 한 달 사용하는 양이 16배. 그러니까 2인 가구 한 달 사용량도 많은데 2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이 16배. 여러분 있죠? 그 집에 갖고 있는 웬만한 욕조 있잖아요. 욕조 있는 분들 있잖아. 그 목욕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있죠. 그죠? 화장실에 있는 네. 거. 그게 한 1톤이 못 돼요. 근데 226톤을 228톤을 일주일간 썼다고. 근데 사실 요거 대부분 답이 나왔더라니까. 요게 일주일간 쓴 수도요금만 다 합쳐가지고 74만 6,240원. 일주일만. 일주일 동안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상력의 나래를 지금 채팅창에도 토막 쳤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수돗물은 거의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니, 수돗물이 이거면. 거의 뭐 한 10,000원, 20,000원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게 300만 원 나오지? 이 일주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에서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요금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근데 표백제 사용량도 얼마 정도 있는지 같이 확인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표백제를 쓰면 이제 DNA나 이런 혈흔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오고 댓글창에 빵 터진 게 있어요. 흰물 지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근데 좀 비상식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교행위가 있었을 거야.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종교행위가 있어갖고 뭔가 애군을 싣고 그런다고 물이 그 상징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만요. 그래서 애군을 씻어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 된다고 구술했다 이런 썰이 있긴 해요. 참. 왜냐하면 그게 생각하기도 싫으네. 용왕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라가 막 이렇게 막 헤엄치고 이런 네, 거요?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연못이라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담아두거나 해서 거기에 이제 용왕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걸 모셔다 둔다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능성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히노키탕 2천만 원짜리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2천만 원이나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그건 어제 분석해 드렸어. 0 하나 더 붙였다. 뻥 튀겼을 거야. 그죠? 그거. 캣타워도 네. 500만 맞아. 원짜리라는 게 좀 500만 말이 원짜리 안 되는 없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히노키탕 같은 경우는 관리도 매우 힘들지만 그거를 내가 영부인인데 어제 썼던 물 오늘 또 쓰겠어? 매일매일 갈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히노키탕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기가 아닐 수 있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두세 명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톤의 개념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무게와 질량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있죠. 네. 크다고 느끼는 트럭이 5톤부터입니다. 거기에 무게로 실는 거예요. 네. 근데 10톤 트럭 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근데 여기는 228톤이에요. 저 물은 너무 비상식적으로 쓴 게 일단 맞고요. 이제 막 무속행위를 했을 거야라고 하는 추론? 또 하나 이제 남은 마약이나 의료약품을 하수구로 보통 이제 흘려보내서 증거인멸을 한다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범죄 집단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지자체의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마무시한데. 이게 희한하긴 해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무속행위 중에 실제로 구술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짜맞추는 사람들이 저번에 이사 나갈 때 매트리스가 많았다. 네. 그 매트리스 쫙 깔아놓고 누가 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골 때려요 하여튼. 제가 저의 경험에 의하면 보통 이제 무당들이 뛸 때는 매트리스에서 뛰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잡두게 바닥에서 뛰는 타나요? 거죠. 바닥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있잖아 막 물을 뿌리면서 뭔가 내군을 다 흘려내보낸다 이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뭐 네. 아니 왜요? 그런 가능성은 없다? 네, 물로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용왕신을 만들어서 아예 만들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일주일 동안에 이걸 썼으면 평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그 쓸 수 수도세가 있는 300만 그거를 원 계속해서 쓰지 않았나. 이번 일주일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왜 저 건진이 그 소 가죽 벗겼던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행사를 했다고 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면 이제 피 같은 게 흥건할 거 아니야. 이런 거에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목욕하느라고 쓸 수 있죠. 뭐 무속행위를 하느라고 쓸 수도 있죠. 그 과정에 이건 비정상적이잖아. 228톤이라는 게. 혼자 안 씻었다는 아, 거지. 네? 뭐요? 네. 정확히 말해. 뭐. 왜 그 저 아파트에 물탱크 지금은 그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 그렇죠. 있었잖아요. 노란 물탱크. 그 물탱크가 보통 얼마나 클 것 같아요? 몇 톤짜리일 것 같아요? 그게 보통 2톤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따라 다른데 조그만 빌라에는 한 2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큰 아파트 같은 건 커봐야 10톤이에요. 근데 228톤을 썼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요. 얘는 뭐 뭘 행위를 했던 거 간에 왜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뭐 전기를 펑펑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돈 아니니까 펑펑 쓰는 거야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불 끌 필요가 없으면 불 안 끄고 수돗물도 굳이 잠글 필요가 없으면 그냥 막 이거 어차피 나갈 거니까 내 돈 아닐 때 거니까 막 틀어놓고 난 여기서부터 시작을 일단 한다고 봐. 이것들은 그런 애들이야. 윤석열도 회식할 때 뭐 7, 8명이 소고기집에서 500만 원씩 먹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뭐. 회식해서 500만 원이 그렇게 검사들은 위가 큰가? 아니 근데 외교 공간이라서 지금까지 내부가 그렇게 안 알려져 있어서 모르는데 저는 거기에 수영장이 있나요? 난 그걸 좀 알고 싶더라고.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거기 있죠. 외교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개들이 이렇게 수영하게 이렇게 했나? 고양이들이랑. 네. 여기는 좀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면은 일반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 맞아. 사우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흰옥기 한번 만져보고. 네. 그러니까. 자, 그 구독 유지님께서 뭐 많이 이제 데이지님께서 개똥 치우느라 그러셨어요. 개똥 치우는데 228톤 들어가는 건 좀 너무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썼던 수도는 있겠지만 이건 너무 비정상적. 2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분량의 16배. 상상이 돼요? 자 버럭님 산불 진화용이랍니다. 그러면 헬기가 물을 거기서 담아가지고 경상북도까지 날아간 거야? 아이고 돼야. 아 정말. 참네.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것들은 너무 괴랄해. 이해가 안 된다고. 괴이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남아서 뭐 파티했다. 그러니까 에이 내 돈 아니니까 실컷 쓰고 나가자 뭐 그러면서 관저 정치라는 걸 하고 별지랄 다 했지만 어떻게 일주일 정도 시간에 228톤의 물을 씁니까? 어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번에 기억하세요? 관저에 그 21g이 공사할 때 전기 빼다 썼던 거? 맞아요. 훔쳤었죠. 얘네들 도둑질 일상인 거예요. 자기 전기가 아닌데 옆에 지나가는 전선에서 전기 끊어가지고 그냥 그런 짓 했던 애들이에요. 뭐 윤석열 뭐 국민 세금 어쩌고저쩌고요. 애들한테 그런 거 없어요. 자 나머지는 짧게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디플로매트지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면 극우 집단으로 전락한다. 디플로매트는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전문지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PPP가 피플 파워 파티, 네. 국민의힘을 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플로매트지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는 여기 얼마 전에 나왔었죠. 윤석열 얼굴이 쫙 찢어지면서 뒤에 이재명 나타나는 바로 그런 걸 했고요.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바로 찌재명이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네. 윤석열 찍고 나왔네. 네.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요. 사실은 윤석열이 거론되는 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운다고 지워지진 않겠지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동훈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그 뻔한 이야기. 아니 뭐 근데 아직도 윤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원도 윤석열은 언급 그만해달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항상 물어보면 아니 당신이 면회 가고 그러니까. 저기 공간 찾아가서 충성 맹세해서 아직도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호 당원을 제명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은 김문수한테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은 이제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윤석열 지우기가 시작됐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달, 2달 전에 했던 얘기인데 100일 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선거라는 게. 심평도 이런 얘기 했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지우기 열심이다. 쉽게 표현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지워지지 않겠어요? 완전히 지우는데 다만 소위 극우들의 표가 필요한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나쁜 쪽으로 안 하겠죠. 그게 김문수,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실제로는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은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의 주가가 오히려 불출마 선언 이후에 더 높아졌다. 너도 나도 지금 오세훈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네. 겁니다. 오세훈이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오세훈 탈 쓰고 나왔나요? 지금 오세훈의 불출마로 오세훈의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근데 저 표를 사실 오세훈이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와서 나 이렇게 오세훈하고 이런 정책을 같이 갈 것이다라는 어필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 거죠. 한동훈. 한동훈은 오세훈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안 만나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세훈한테 가는 건 중도 전략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문수, 나경원, 극우. 사실 저 당에 있긴 하지만 다 극우 느낌이에요. 중도 전략인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에 잠깐 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 해야 된다. 중도에서 23%밖에 안 나와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65% 나옵니다. 잘 모르겠다가 12%니까 이것도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지키는 쇼를 하다가 극우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극우의 머리를 조아리다가 결국 극우 정당 돼버린 거예요. 오세훈하고 뭐 사진 찍는다고 표가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안 돌아오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한번 볼게요. 8명.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인데 저기에 실제로요. 지금 4명을 또 뽑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문수하고 홍준표하고 한동훈은 지금 안착했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이제 4위 자리를 넣고 이제 다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등 싸움. 네. 사실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는 그냥 나온 거고요.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나온 거고. 양양자는 진짜 용인에서 뭡니까? 출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 어쨌건 신경 끄세요. 왜냐면은 이것들이 무슨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방송을 하기도 싫은 게 뭐 깜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찌질한 애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어제 한동훈이 했던 개그가 하나 있어요. 우린 불법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아 진짜 언제 막았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정신 승리죠. 네, 넘어갈게요. 네. 도망갔었죠, 도망. 어제 그 중요한 보도가 나왔었죠. 재판에서. 방첩사 간부가 재판에 증언한 겁니다. 14명 체포 지시를 받았는데 경찰에 이재명 한동훈을 말했다. 이런 거고. 한동훈은 제가 알고 있기에 그 홍장원 쪽으로부터 뭐 가까운 뭐 홍장원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국회 표결 반대할 때 또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할 때의 느낌은 그 명단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빡쳐서 대노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보면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포조 활동을 소통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데 이현일이 누구를 체포하는 것이라고 물어서 구민회 하는 말이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한 대화를 기억한다. 어제 재판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방첩사는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는 게 누구 지시였을까요? 방첩사령관의 지시였겠죠. 방첩사령관은 누구 지시 받았을까요? 대통령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어제 열받는 건 이거예요. 세월호 기억식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덕수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 토령들 중에서 아무도 안 왔다고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준석도 안 왔습니다. 민주당만 지금 모든 후보가 가서. 왜냐면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태도거든요.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내가 국민의 안전을.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부의 정당이잖아요. 여당이잖아. 네. 한 번쯤은 저런 데 나와서 나라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 국민이 아니라는 건지 적어도 한독수는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가
몇 년이더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20년 7월 16일 2020년 그때 했던 SNS가 저거예요. 세월호 기억공간에 붉은 유산이다. 재미 봤으면 치워라. 아. 근데 저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하고 2020년에도 하고 두 번 한 겁니다. 그때 SNS 보면 이런 거예요.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그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진보 쪽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센 말을 하는 축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저기는 엄청난 희생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인간 자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 이재명 대표 지금 연일 안전 강조하잖아요. 세월호 사건에 유독 성남시장 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게 했던 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메시지 최근에 나왔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 말로는 저렇게 해야지 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라 같은. 그러니까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상민이가 내란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행안부 장관을 보냈어. 이태원 참사에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건 정말 거지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1부 마칠게요. 잠깐만요. 김병철님, 이건 제가 읽어드렸고, 김영일님, 윤석열, 김건희가 날마다 한덕수한테 펌프질을 한 게 물을 수백 톤 썼구나. 재밌다. 예.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수도 요금 저 정도 나오는 건 범죄로 인한 증거인멸 외에는 없습니다. 마약 희석 방류를 봅니다. 예. 일리 있어요. 네. 개봉 돌림, 씨발놈들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좀 스포츠까지 보내주셨는데 외면할 수 있어요. 추워도 가스비 무서워서 껴입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았는데 장은 워터밤을 해? 장은 워터밤. 참.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